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유서준입니다. 최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복제기와 몰래카메라가 발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유동인구가 많은 명동역 근처로 고객들이 대규모 유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금융감독원 연결해서 고객 피해는 없었는지 또 왜 이런 사건이 자꾸 재발하고 있는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국제 멸종 위기종이자 토종 돌고래인 상괭이의 사체가 한강에서 또 발견됐다는 소식입니다. 성산대교 근처 한강에서 발견된 이 상괭이는 몸 길이가 1.1m라고 하는데요. 한강에서 상괭이 사체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은 지난 주말 내한한 비틀즈의 일원 폴 맥카트니의 곡 정크인데요. 오늘은 존 덴버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 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돈을 빼낼 때 비밀번호를 손으로 가리고 누른다든지 또 이상한 점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은행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복제기가 발견되는 사례가 또다시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의 김유미 선임국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 명동에 있는 은행의 현금 인출기에서 카드 복제기가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이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지난 4월 27일 오후 9시경에 불법 카드 복제기 주의 관련 안내 스티커를 본 고객이 우리은행 명동 지점의 ATM 카드 투입구에 그 카드 복제기 설치가 의심된다고 우리은행 콜센터로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네. 이후에 은행은 신고 즉시 현장에 출동해서 불법 카드 복제기 설치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해당 기기를 제거하고 회수하였고, 또한 CCTV를 통한 용의자 검색 및 설치 시기 등을 확인하여 이에 따른 고객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서 해당 고객의 카드 사용을 중지하였고 관련 사항을 경찰에 신고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네, 이게 뭐 비슷한 사례가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수법은 같은 수법이었습니까? 같다기보다는 유사한데요. 이번에 네. 발견된 카드 복제기는 마그네틱 카드 복제를 목적으로 한 번행으로 보이고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카드 투입구 위에 카드 복제기를 붙여놓았고 고객의 비밀번호 확인을 위해 소형 카메라를 부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복제한 마그네틱 신용카드 정보와 함께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불법 인출을 시도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그 고객 카드 사용을 이제 중지를 했기 때문에 무슨 정보가 유출됐거나 피해는 없었습니까? 네, 해당 은행의 CCTV 확인해본 결과 불법 복제가 설치 이후된 약 30분 만에 고객의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예. 한 명의 이용 고객은 즉시 카드 이용 정지가 되고 고객 안내도 완료해서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카드 복제기 설치한 범인의 영상도 녹화가 됐겠네요. 영상은 확인됐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그 추가적인 어쨌든 그 수사는 좀 더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번과 같은 비슷한 일이 지난 2월에도 있었죠? 네. 그 2월에 그 서울 가산동에서 ATM 기기에 카드 투입구에 또 접착 테이프로 카드 복제기를 설치하고
ATM 기기 천정에다가 네. 그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ATM 기기 관리 업체 직원의 신고로 네.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번 명동 사건의 경우에는 고객의 신고로 그 문제가 밝혀졌는데 네네. 그 고객의 신고가 없이는 발견할 방법이 없습니까? 고객의 신고로도 이제 발견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ATM 기기 자체를 예. 그 유지 이제 보수하는 업체에 의해서도 이제 발견이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다 이제 강화를 이제 지금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고객이 그런 이제 유의 상황을 이제 확인하고 신고를 하는 제도를 이제 사실은 해서 어떻게 보면 예방 효과를 본 케이스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고객의 신고가 만약에 늦어졌더라면은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었겠네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 예. 그 불과 몇 달 전에 발생한 사건과 비슷한 수법. 이 범죄가 발생한 건데 당시 그 모방 범죄를 막기 위해서 카드 투입구에 카드 복제기 같은 걸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네. 그런 대책들이 아직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모양이죠. 일부 시행이 되고 있고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8월까지 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스티커 부착 같은 대고객 홍보 강화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편의점이나 지하철역에 있는 현금 인출기들 모두 다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예방을 하기 위하고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TF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벤사들, 예. 뭐 지하철이나 이런 쪽에 있는 ATM 업체들도 다 같이 이제 그 TF에 참여해서 예. 예방안을 이제 논의하고 지금 현재 실행 중인 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태스크포스. 네. 금융감독원하고 시중은행들이 네.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회의도 한 2번 정도 했다고요. 네네. 무슨 결과가 있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난 3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이제 은행 그리고 이제 그 ATM 기기 제조업체 벤사들이 참여해서 이제 복제 사고 방지에 대해서 장단기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안에서 논의를 하였고 예. 이제 그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할 사항 그리고 또 은행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추진할 사항뿐만 아니라 예. 이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제시되어 이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이번에 발생한 카드 복제기 부착 수법은 그 예전에 종종 발생했던 금융범죄 유형 또 최근에 신종 수법에는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뭐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 신종이라기보다는 이제 신종 이제 전자금융 범죄 수법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최근 이제 전자금융 트렌드 변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이제 모바일 금융 거래가 굉장히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예. 그 서비스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전자금융 거래 환경이 이제 급격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인출이나 현금 이제 보다는 모바일이나 이런 쪽을 통한 이제 이체 서비스가 훨씬 더 이제 활성화되는 추세인데요. 이제 전자 그 상거래 이용자는 기존의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편리성은 굉장히 이제 높아지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 반면에 또 역기능도 증가되고 있습니다. 즉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이제 불법 정보를 유출한다든지 또 불법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불법 금전 사고 등이 이제 발생한 우려가 이제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편리성이 높아진과 동시에 중요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개인의 중요 정보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의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하겠습니다. 특히 네. 경찰이나 금융감독은 금융회사는 어떤 경우에도 보안 카드 번호라든지 비밀번호 등을 묻지 않습니다. 예. 그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그 고객이 카드 복제기가 설치된 걸 발견한 사례인데 예를 들어서 그런 범행을 저지르는 그 범인들이
보다 정교하게 카드 복제기를 설치를 하고 또 카메라를 설치한다면은 일반 고객들이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제 일반 고객의 신고에서만 의존하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외주 관리업체를 통해서 이제 외주 관리업체는 이제 그런 이제 부분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제 유지 보수하는 업체 이제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자동화 기기에 이제 그 복제기가 부착됐는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는 게 저희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현금인 줄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네네. 이런 분들이 앞으로 현금을 빼낼 때 네.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ATM에 예. 그 유의사항이 부착이 된 부분을 예. 자세하게 좀 사실은 읽어보시고 예. 또 이제 그 ATM 기기 자체의 투입구 모양이 이상한지도 예. 한번은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꼭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이제 그 추가적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 내역에 발생 시 자동 제공하는 SMS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예. 또 평소 금융거래를 해외에서 사용하지 않고 국내 전용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현금 카드나 신용카드 사용 지역을 국내로 또 네. 제한하는 방법 등을 이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돈을 빼기 네. 전에 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가 설치돼 있지 않나. 네. 만약에 고객 입장에서 좀 이상한 점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디 신고를 해야 됩니까? 네, 모든 ATM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안대 문구를 확인하시고 예. 또 해당 은행의 콜센터나 벤사의 콜센터에 불법 카드 복제기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되고 예. 또한 불법 금융 거래가 의심될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뿐만이 아니라 경찰청 112나 금융감독원 1332로 신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만에 하나 본인의 카드가 복제돼서 돈이 유출되면은 보상받을 수는 있나요? 이제 뭐 경우에 대부분의 그 경우에 따라서는 보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네.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예. 이런 이제 부분에 의해서 되는 부분은 예. 조금 이제 실제로 바로 보상이 되기는 힘든 부분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본인의 개인 정보에 대해서 예. 철저한 관리가 예.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IT금융정보보호단의 김유미 선임국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금융 거래를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7주년 축하드립니다. 저는 김포의 시대전공에 다니는 김용호입니다. 지금 재활 훈련 받고 있는 신호창 씨 응원합니다. 항상 주위에 우리들이 있으니 힘내고 앞으로도 다 잘 될 거니까 파이팅 했으면 합니다. 호창 씨 파이팅 힘내요. 황규영 씨의 나는 문제없어 노래 좀 부탁합니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힘내라 대한민국. 오늘은 방금 들으신 것처럼 인천 부평구에 사시는 김영호 씨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김영호 씨가 힘을 들인 동생 신호창 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고양 국제꽃축제 2인 관람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준비한 선물은 일산 호수공원 일대에서 개최되는 고양 국제꽃 박람회 입장 티켓하고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카옵에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수강권을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호 씨의 신청곡 황규영의 나는 문제없어 들어보겠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네, 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선보인 코너죠.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코너입니다.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가족 또는 친구 누구나 좋습니다. 유료 문자 샵 0945로 힘내라 사연 보내주시면은 방송 참여와 함께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는 발걸음마다 고개를 들어 바라볼수록 곳곳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예쁜 땅,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반짝이는 보석처럼 아름다운 이 땅을 제대로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아름다움을 소외된 이웃과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더 행복해집니다. 2015 YTN 라디오 연중기획 함께 들어요 대한민국, IBK 기업은행과 함께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각 들어온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아직까지 계획 못 세우신 분들은 지금 발등에 불 떨어진 심정일 텐데요. 오늘 수도권 소식 시간은 통으로 터서 서울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어린이날 행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자, 적을 준비해보세요. 먼저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북서울 꿈의 숲 아트센터에서는 어린이 위생교육 뮤지컬 튼튼이와 세균킹의 개결, 그리고 전통 오브제 연극 정신없는 도깨비가 공연됩니다. 고무신 투호, 풍선 터뜨리기, 2인 삼각 달리기 같은 가족 대한 경연도 준비돼 있다고 하네요. 자,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 대공원 숲속의 무대에서 쇼스타코비치의 축전서곡과 번스타인의 교향악적 춤곡 등을 들려줍니다. 전석 무료입니다. 자, 이번엔 서울역사박물관도 가볼 만한데요. 전래동화 호랑이와 나무꾼, 여우의 꾀를 소재로 인형극 2가지 이야기 공연이 펼쳐집니다.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열리고요. 그 사이 오후 1시에는 어린이 클래식 음악회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 한성 백제박물관에서는 백제 금동관모 칠지도 만들기, 백제 옷을 입은 백제인과 사진 찍는 행사를 마련했다고 하고요. 노원구에 있는 서울시립 북서울 미술관에서는 어린이 뮤지컬 로봇 파파를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날 오후에 선착순으로 관람권을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일찍 서두르셔야겠네요. 서울대공원에서는 사육사 이상림 씨가 어린이와 동물을 주제로 한 마술을 선보입니다. 또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인형극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남산공원은 평일에 단체에만 개방했던 유아숲 체험장을 어린이날 하루 모두에게 개방합니다. 종이꽃 보물찾기, 꿈꾸는 바람개비 만들기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라매 공원에서는 공군본부 군악대와 의장대 공연을 볼 수 있고요. 공원 내의 인조잔디 축구장에서는 FC 서울의 유소년 축구단 전문 코치가 진행하는 어린이 축구 교실이 열립니다. 이건 사전 예약제로 진행됩니다. 자,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서울 문화포털과 각 해당 기관 홈페이지 120 다산 콜센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아나운서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집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하기 전에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이 도착한 게 있는데요. 소개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4979번님,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심진화입니다. 요즘 우리 매니저 박태석 팀장님께서 열심히 일하느라고 힘들 텐데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늘 가족같이 함께하면서 고마움을 느낍니다. 힘내라 박태석 하고 보내주셨고요. 9545번님, 처제가 육아휴직 후에 다음 주부터 복귀합니다. 아마도 직장에 복귀하는 모양이죠. 1년 만에 복귀라 많이 긴장하고 있는데요. 힘주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미연 처제 형부가 응원하니까 복귀 후에도 짱짱일 거예요.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분들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어떤 정책이 알아보는지 수도권 행정탐방 시간인데요. 매주 월요일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김양희 소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성비전센터 소장 김양희입니다. 네, 먼저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 도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요. 각 시군에도 여러분들 사시는 지역에 가시면 시군마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어떤 분들은 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하니까 헬스나 무슨 보건소 역할로 혼동하시는 분이 아직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시군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곳은 주로 가족들에 대한 교육, 문화, 상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네. 저희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31개 시군이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시군센터의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그런 허브 역할을 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네, 그 경기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된 지 한 2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왜 이제 생겼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그 지역에 호응을 받고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는 일이지만 현재 사회가 가족의 기능이 많이 달라지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가족 관계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제가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중앙일보에 그 일본의 그 제루센 전투기의 마지막으로 생존자인 분이 증언을 하셨는데요. 이제까지는 우리 그 전투기가 맨 마지막으로 뭐 천황 폐하 뭐 이렇게 하면서 전사를 했다 그러는데 이분이 증언에 의하면 누구도 모두 옥화상을 불렀다고 해요. 어머니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세월호라든가 또 미국에서 9.11 사태 이런 사건들을 보면 인간이 맨 마지막에 기댈 곳은 역시 가족이고요. 예. 우리 사회가 가족이란 그 기초 단위가 건강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5월이 이런 가족들의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그 가정지원센터가 가장 바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센터에도 물론이고요. 각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올해 여러 가지 가족관계에 관한 문화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지역사회에 자원을 연결하는 갖가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앞서 그 경기도 시군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많이 있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네. 그런 그 다양한 가족 지원 사업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을 꼽는다면 어떤 사업이 있고 어떤 사업이 가장 반응이 좋던가요? 첫째는 가족 간에 굉장히 가족 관계 간의 그 역량이 많이 힘들어져서 하고 있는 그 가족 상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도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예. 지금 상담을 하기 위한 그 대기 인력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족 간에도 대화의 기술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고요. 여기 대체하기 위해서 그 각 센터별로 상담 인원에 대한 저희가 직접적인 그 훈련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 외에 뭐 전국에 걸쳐서 152개의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경기도 센터가 다른 지역 센터와는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다를까요? 일단은 숫자적으로 저희 경기도 내 제일 많고요. 예. 그다음에 그 도 단위에 광역 단위에 이렇게 도에서 직영하고 있는 센터는 전국에서 저희 한 군데입니다. 예. 다른 광역에 한 7, 8군데는 위탁받아서 하고 있고요. 직영하는 체제인 만큼 시군과 협조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돼서 도의 정책이 또는 도의 사업 방향이 일선 시군까지 잘 연결돼서 저희가 호흡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센터를 운영해 오면서 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 사항도 있을 테고 또 어려움도 있을 테고 그런 점을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앞으로의 포부가 있다면 무엇인지 또 말씀을 해주시죠.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굉장히 꼭 필요한 주민들에게 사업이긴 합니다만 요 근래에
복지의 근간이 이제 일자리에 있다 이러는 정책 추세에 의해서 예. 많이 사업이 좀 후순위로 밀린 감이 있어서 예산 예. 재정이라든가 인력에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시군 센터마다 사업비가 한 1억 7천여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한 70%가 넘습니다. 그러다 예. 보면 실제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센터에서 굉장히 많이 일전에서 도민들이 수요는 폭발하고 있는데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런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예. 무엇보다도 예를 들어서 인구 120만인 수원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한 군데만 운영되고 있고 연천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경기도 내 특성상 굉장히 예. 불균형한 경기도만이 갖고 있는 아픔이거든요. 예. 그런 것도 인구에 비례해서 또 주민들의 수요에 부여해서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많은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역시 그 건강지원센터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의 포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KBS가 얼마 전에도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우리 의외로 20, 30대에서도 우리 사회의 핵심 가치가 뭐냐 할 때 첫 번째가 가족과 안전이라고 꼽았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우리의 그 가족에 관한 이 가족이 안전하고 우리가 소득이 늘었지만 지금은 삶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유지하려는 우리 도민들의 수준 높은 열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저희 도센터가 예. 더 인력이라든가 이런 거 확장을 해서 시군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지금 김양희 소장 말씀 들으시는 분들 청취자 중에 나도 좀 이용을 하고 싶다 또 좀 궁금하다 하는 분들 어디로 연락을 드려야 될까요? 네네. 일단은 거주하시는 시청, 예. 시군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전 도에 다 있고요. 예.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각종 사업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거나 사업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여성비전센터 김양희 소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윤지입니다. 저는 지금 2015 KBO 리그가 열리는 잠실 야구장에 나와 있는데요. 관중석을 가득 채운 야구 팬들 열띤 응원전을 더하고 있습니다. 소리로 만나보시죠. 야구의 매력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갖고 가족들하고 같이 큰 소리로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아니요. 20번에서 30번 정도 노는 것 같아요. 현장감이 있잖아요. 저 오늘 야구장 처음 왔는데 치킨 먹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오면 그렇게 발을 끊을 수 없으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와보고 싶었어요. 앞으로 왠지 계속 오지 않을까 싶어요. 4대0으로 많이 지고 있어도 말루포 하나로 이길 수 있고 스릴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살던 데서는 야구팀이 없어갖고 외국에는 한국말로 응원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좋고요. 우리 애가 그런 문화를 좀 봤으면 좋겠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KBO 한국 야구가 글로벌 야구로 더 나갈 수 있도록 팬들도 그렇고 응원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잠실 야구장에서 리포터 이윤지였습니다. 네,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봄 개편을 맞아서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 마련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사연 주고 계십니다. 4699번님, 제 친구가 내일 면접입니다. 지금까지 10번이나 떨어져서 너무 의기소침해 있는 것 같아요. 친구야 힘내라 보내주셨고요. 5569번님, 아내가 육아휴직 마치고 오늘 첫 출근했습니다. 힘내요. 보내주셨습니다. 주변에 있는 누구누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누구에게
또 왜 힘을 주고 싶은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세르지오 멘데스의 마스케나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맛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 전해드리는 코너죠. 경인방송의 강석 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석입니다. 네, 오늘 첫 소식 어떤 건가요? 네, 이 비흡연자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르면 7월부터 서울 한강공원 전역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네. 서울시는 양화, 난지, 선유도, 여의도, 잠원, 뚝섬 등 11개 한강공원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입니다. 한강공원은 공원이 아닌 하천법에 적용을 받아서 그동안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서울시 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이 금연구역 지정 근거가 생겼습니다. 7월부터는 모든 한강공원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홍보 개도 기간을 거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인데요. 이 흡연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이런 점들을 고려해 이 각 공원에 흡연 부스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한강공원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이 찾는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금연구역 지정 전에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예정입니다. 네, 내일이 어린이날입니다만 어린이날을 앞두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소외된 어린이들을 찾아간다고요? 네, 이 경기도 여야 통합의 상징인 이 경기 연정이 어린이날에도 본격 가동됩니다. 남경필 지사와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내일 경기 북부 아동 일시 보호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부모에게 버림받거나 학대를 당한 보호 아동들이 거주하고 있는 보호소에서 이 남지사와 이 부지사는 영유아 목욕과 수유 봉사를 비롯해 이 마술 체험도 같이 해주면서 일일 아빠가 돼줄 계획입니다. 또 시설 관계자와 자원봉사자, 입양 부모 등과 함께 양육 프로그램을 주제로 간담회도 개최합니다. 이를 통해서 논의된 내용은 경기도 아동복지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네, 서울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 아름다운 재단과 서울도서관은 지난해 나눔문화 컬렉션을 오픈했는데요. 이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어린이 나눔 도서전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2000년부터 재단 기부문화도서관이 수집해온 나눔도서 400여 권 중에서 이 어린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도서 30권을 선보입니다. 어제 시작된 이번 도서전은 오는 12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어린이를 위한 나눔과 부모를 위한 나눔도서, 선생님을 위한 나눔교육 안내서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이 전시 시간을 소개해드리면 이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고 이 주말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이 매주 월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관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인천시가 훈민정음이 아닌 훈맹정음 창안자인 송암 박두성 선생 탄신 127주년 기념식을 연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이 훈맹정음 창안자 송암 박두성 선생이 태어난 지 12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인천시는 오늘 오후 2시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이 송암 선생 탄신 127주년 기념식을 열 예정인데요. 이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열리는 이유는 이곳에 송암 선생의 기념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송암 선생은 1888년 인천 강화도에서 이 교등교회의 초기 신자인 박기만의 6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 총독부 재생원내 맹하부 교사로 발령받은 1913년 이 맹교육이 일어 점자로만 이루어진 것에 불만을 품은 송암 선생은 1920년부터 본격적으로 한글 점자 연구에 들어갔습니다. 비밀리에 조선어 점자 연구위원회를 조직해서 1926년 훈맨정음이라고 불리는 한글 점자를 완성했습니다. 이 시각장애인들의 세종대왕이라 불리는 송암 박두성 선생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시 남구 하깃동에 위치한 인천시각장애인 복지관에 방문하시면 훈맹정음과 관련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인방송의 강석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내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성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을 골라봤습니다. 우리말로 어찌 노래하지 않으리요라는 뜻인데요. 물질적 선물보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자는 의미에서 골라봤습니다. 투명함과 성스러움이 공존하는 듯한 천상의 목소리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성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How Can I Keep From Singing. 네, 장선문 감독이 뽑은 노래 성필립스 소년 합창단의 노래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내일 어린이날 하루 쉬고 모레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